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2024년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만든 시간은 6월 6일이고요. 네, 촬영은 이제 6월 7일 날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6월 8일 날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이제 한번 또 자료를 준비해 봤고 이제 뭐 여기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그 뭐 우주항공이 어떤 산업이고 또 지금 뭐 정부 정책이나 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예. 그런 뭐 얘기들하고 나사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까지 한번 마지막에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파트별로 뭐 위성도 있고 위성 인터넷 뭐 근데 사실 우주항공이 뭐 이렇게 파트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뭐 반도체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예. 기업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핵심적인 기업들 좀 골라가지고 또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 제가 생각하는 또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주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함께 배우기에 이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뭐 이게 밸류가 얼마입니다. 뭐 앞으로 돈을 얼마 벌 겁니다. 이 회사 뭐 그런 걸 제가 여기서는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분석이에요, 분석. 예, 도대체 우주항공 산업이 뭐고 어떤 기업이 있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니까 뭐 주가 오릅니다, 내립니다. 그렇게 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께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걸 배워두시면 나중에 어떤 이벤트나 내가 신문 기사를 보거나 뭘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바로 이제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금방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변화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 함께 배우기는 좀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해 놓는 거죠. 기초 지식 쌓는 그런 이제 도구로 좀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항상 더 시간을 많이 들여요. 이제 좀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요 우주항공도 제가 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주항공에 대해서. 근데 6월 6일 현충일 휴일 기간 동안 하루 종일 그냥 한번 이 자료 저 자료 또 찾아보면서 옛날에 이제 미리 메모해 놨던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도와주시고 참고로 요 그림도 되게 잘 그렸죠. 이것도 이제 챗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네. 자, 이게 그 하나 시스템 거기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는 또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이거 한참 이제 많이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서기 2000년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만화를 그린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중에 우주 수학여행 하나 빼곤 다 현실화가 됐어요. 진짜. 네. 그래서 태양열 이용하는지 전파신문 뭐 이런 게 SNS 같은 거죠 요즘에. 유튜브로 우리가 뉴스 보고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실제 있죠. 예, 무빙워크. 그 다음에 소형 전화, TV 전화기, 뭐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거. 예.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미국 같은 이제 나라들은 일부 허용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TV가 나와서 요리법을 알려주고 우리 뭐 유튜브로 다 저도 옛날에 이제 백종원 씨 그 유튜브 보고 다 요리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실제 메가스터디나 디지털 대성 해서 과외 선생님 없이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달나라. 근데 실제 그
수학여행을 우리가 우주로 가지는 않지만, 근데 우주여행도 이미 시작은 됐죠. 예, 이미 시작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놀라울 정도로 참 이게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 보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거기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싶다. 그래 스페이스X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 사업을 먼저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아 전기차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원래 스페이스X 있죠. 우주 사업이 먼저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근데 그거 하다가 이 테슬라를 인수하게 된 거죠. 자기가 사실 테슬라 만드는 처음에 창업자는 아니에요. 창업자는 아니고 이제 인수했죠. 중간에 인수해가지고 키운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사업에 푹 빠져 있었고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계기가 그 뭐죠 한 책이었다고 은하수를 위한 뭐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길로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이나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계기가 생겨야 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결국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인생이 바뀐 거고 아무튼 이제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요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인데 이 대포로 1865년이에요. 그때도 이제 우주 가자는 거죠. 대포로 우주선 발사해서 달에 가자. 네. 근데 인간이 대단한 거는 다 만듭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고 있고 AI 시대 또 그 이상의 또 우주항공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자료 중에 아주 유명했죠. 그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2040년까지 우주 산업이 1조 달러 1조 달러면 1300조가 넘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이요 2030년에 1조 달러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얼추 비슷하긴 하죠. 뭐 우주가 좀 더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우주항공 근데 이 중에서 이게 2016년인데 없던 게 갑자기 커지죠. 이거 보이세요? 빨간 거? 이게 인터넷이에요. 뭐냐면 우주 적에도 위성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6G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 사업 하고 있죠. 이미 벌써 했고 저 시장이 제일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상, 예, 지상에서 뭐 안테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상에서 뭐 관제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2040년을 본다면 이런 스타링크의 위성처럼 그 인공위성이나 위성 통신 이쪽 시장이 제일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주 쪽에 투자를 한다면 제일 커지는 쪽을 해야 되겠죠. 답은 사실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정부 주도를 우리가 나사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 민간 중심을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옛날에 미소 경쟁했잖아요. 정부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원래 소련이 앞서갔죠. 예, 앞서가다가 미국이 이제 결국 역전해서 완전히 이겼죠. 그때 이제 아폴론 프로젝트 달에 보내는 거 우주 정거장.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우주 쪽 그 예산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사의 역할이 약해졌어요. 근데 나사가 대신에 민간 기업들한테 이제 이전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스페이스X나 지금 요즘에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나사에서 민간 주도 투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민간 발사체 시장, 저궤도 위성 이제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올드 스페이스는 이게 그 유명한 달 착륙한 사진이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69년에 이제 달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며 했던 얘기죠. 예.
그리고 당시에는 어쨌든 미국과 소련의 엄청난 대결이었어요. 이게 스푸트니크 1호죠. 그 1957년에 먼저 쐈어요, 소련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정부끼리 싸운 거예요. 뭐 민간 기업이 할 수도 없었고 미소 경쟁에 이거는 뭐 완전 냉전 시대에 서로 진짜 자존심 싸움. 지금 미중의 갈등과 비슷한 거예요. 저때 이제 우주 갖고 싸운 거죠. 뭐 내가 먼저 보냈니, 네가 먼저 보냈니. 이때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안보 목적입니다. 네, 이걸로 돈 벌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 우주 경제라는 개념도 없었고 일단 미국이 더 위대하다, 소련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제 소련은 사실상 근데 이제 몰락하게 되죠 나중에. 예.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제 이기게 됐지만 당시에 올드스페이스는 국가 위주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사가 이제 탄생한 배경도 그 소련의 세계 최초 위성 발사 이 성공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된 거죠. 그래서 1957년도에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벵가드라는 로켓 발사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처참하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장기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를 이제 출범을 시킨 거고, 그다음 요 밑에 그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다르파도 그때 창설이 돼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군사과학기술에서 이게 밀리면 끝장난다.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미중 갈등의 핵심은 요거예요. 이게 그 저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자꾸 이거랑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서로 겹치는 거죠. 미소도 저랬는데 예, 옛날에 왜냐하면 그때 뭐 무기도 중요했고 군사 기술, 과학 기술이 정말 중요하던 시절이죠. 그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히토류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경쟁하는데 중국도 거기에 목숨 걸고 하죠. 반도체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중국 지금. 예, 지면 안 되거든요. 소련처럼 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은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차지한 지금 1등 자리를 중국에 내줄 수는 없거든요. 기술 경제에서 밀리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창설이 된 거죠, 당시에도. 근데 이제 나사는 이제 주로 우주 위주고 다르파는 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여기서 인터넷도 개발됐고 여기 나와 있죠. 에어백, 드론, 마우스, GPS, 수술 로봇까지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르파 하면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죠? 이 여기 보고서 쓰신 하이난 연구원님.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이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이 그 다르파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보고서 중에 좀 한 개를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르파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든이 21년도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되기 전이죠. 에릭 랜더 교수를 이제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으로 이제 초빙을 하려고 과학기술 그만큼 중요하던 자리잖아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제일 중요하죠.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릭 랜더 교수가 사실은 그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임으로 아라티 프라바카를 선임했는데 이 사람이 다르파 미국 고등연구계획국 수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다르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에릭 랜더한테 서신을 보냈을 때 바이든의 서신의 첫 문장이 요거였대요. 네.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 과학고문 바니바 부시 요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편지에 이제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건강, 경제적 변형, 안보 개선에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할 수 있냐 이제 요건입니다. 예. 이 질문은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2차 대전 거의 말미때죠 이때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선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든의 이게 서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까 이 교수한테 보낸 거예요. 이 에릭 랜더 교수한테 보냈던 서신입니다. 서신의 첫 문장이 요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바니바부 씨는 이제 보고서 과학
끝없는 국경을 제출하며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니바 부시가 루즈벨트한테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이제 제출을 했고, 예, 향후 75년 동안 미국의 과학적 발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던 요 보고서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에 담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후로 미국이 진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다르파도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예. 그래서 정부 투자 국방에서 아마 다르파 수장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 국장이 오펜하이머일걸요, 아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르파 초대 그 수장이 아마 오펜하이머일 겁니다. 그 원자폭탄, 예,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정부 투자가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뭐 무기나 이런 거 이제 국방 뭐 이런 데 많이 쓰였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국익 증진에 이제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 투자가 국익 증진 쪽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바뀌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군사 목적에 국한됐던 과학 기술이 다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언제까지 전쟁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 향상, 국가안보 증진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재단 설립을 해라. 이렇게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실제로 어쨌든 이제 정말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인터넷도 있고 컴퓨터도 미국이 만들었고 사실 반도체도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런 첨단 기술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다 탄생을 한 거죠. 그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이제 다르파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25년도의 예산 증가율을 보면 1위가 헬스케어고 작년에는 우주항공이었어요. 작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올해 24년이 우주항공이고 근데 25년입니다. 내년 건데 내년에는 1위가 헬스케어, 2위가 우주항공. 이쪽에 이제 연구개발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에 이제 어떤 기술에 더 힘을 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을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타당한 거죠. 예,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죠. 투자에도. 자, 그리고 이제 그 올드 스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방산 목적이 커요. 사실은 정찰 위성 같은 거.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일론 머스크한테 SOS를 쳤죠. 나 좀 도와달라. 그 전쟁 처음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 스타링크 요거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군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반격을 했고 여기 러시아 군사 배치 파악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벙커가 있고 트렌치 웍 뭐 여기 요게 뭐냐면 드래곤의 티라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아마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렇게 탱크들이 이제 거기 어떻게 못 지나가게 예. 벽 같은 거 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런 이제 시설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하는 것도 잡아냈고요. 위성으로. 예. 정찰 위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글로벌 우주 예산 보면 22년 기준으로 이 5개국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4.25 사업 이제 대북 감시를 이제 위성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계속해서 아마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올드 스페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는 뉴 스페이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어서 올드 스페이스도 유진하지만 뉴 스페이스로 일단 넘어간다.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 요 뉴 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은 대줘요.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우리가 돈은 대줄게. 왜냐하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민간 회사가 우주에서 뭘 한다고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장도 아직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돈 벌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도와줘야 돼요. 대신에 너네가 해 이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페이스X나 원앱이 지금 띄우고 있고 엄청나죠 위성수가.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우주 발사 서비스, 발사체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주 관광까지.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더 아직은 못 얘기고, 근데 우주 관광도 뭐 현실화 되겠죠. 그리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두 업체가 바로 거두, 미국의 빅테크 2명. 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소형화, 대량 생산 또 특징이 있고요. 위성 인터넷, 발사 서비스, 우주여행. 대표 기업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그냥 로켓랩. 로켓랩은 발사 서비스 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스의 가장 또 큰 미션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이제 달에다 우리 유인기지 건설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까지 가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스타쉽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달에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키아가 또 달에다가 통신 장비까지 구축할 예정이래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제 달 탐사선 운송을 해주고 달에서 얼음 채굴도 하고 착륙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일단 이제 요금 밑에 있는 거는 주요국의 달 탐사 로드맵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그 달의 뒷면까지도 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달에, 예, 달을 어쨌든 정복하겠다라는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발사 스케줄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예. 그다음 미국도 뭐 미국은 뭐 기본적인 거고 우리 한국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나온 거예요. 스타쉽.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6일이죠. 스타쉽이 사수 만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무인이죠, 무인. 그러니까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해서 개발한 우주선이에요. 예, 우주선인데 4번 만에, 예, 지구 궤도 비행해. 원래 3번은 실패했어요, 그 전에. 스타쉽은 이제 비행사가 탄 건 아니고 화물이 아직 적재가 되지 않았고 무인 비행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화성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아마 요게 투입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스타쉽, 예, 사수 만에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람이고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런 이제 이런 그 스타쉽의 이런 뭐 이거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사가 있어야 되는 거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위성통신, 저궤도 정지. 이게 정지 궤도고요. 요게 저궤도입니다. 스타링크.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까운데 스타링크 여기 있는 거고 여긴 정지 궤도. 예. 그러니까 여기다 많이 위성을 깔아가지고 음영 지역이 없게 만들어서 초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거죠. 요런 이제 위성 같은 걸, 예, 띄우는 거죠. 응답 속도가 그 지연 시간이 여기는 240이에요. 20밖에 안 돼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의 효율성이 크죠. 예. 커버리지는 좀 작긴 하지만 대신 많이 띄우면 돼요. 그래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스타링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에다 안테나 세워서 인터넷, 이 차 위에다 안테나 세워서 차에서 인터넷, 비행기에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민간 우주 시장이 커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그 스페이스X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발사체를 재활용을 해요. 예, 보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건데 거기서 잘 써주셨더라고요. 발사를 하죠. 자, 발사합니다. 상승 비행, 위성을 이제 분리하죠.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이제 바다에 이제 뭐 떨어져서 뭐 버리거나 하는 거죠. 못 쓰죠. 옛날에는. 근데 180도 방향 전환해서 역추진을 해요. 역추진해서 우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재사용하면 되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우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 비용이
기존의 20% 수준,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40분의 1까지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처음 발사된 게 미국에서 그 주노 1이라고 있거든요. 1958년. 이때 발사 비용이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당시에 뭐 한번 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지금 요 펠컨 9 있죠. 2006년에 요게 1,400달러에 발사가 됐대요. 1,400달러니까 그때보다 한 1,000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역추산을 해본 건데 아무튼 당시보다 지금 발사 비용은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비용이. 예. 그러니까 저런 재사용 발사체가 많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지금 누리호를 만들었지만 스페이스X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트랙 I가 내년에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여기 스페이스X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위성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또 발사하고 나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비용이 완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크다고 봐요. 이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됐는데 요걸 통해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제 5월 말에 시작을 했고 우주항공청 개청의 목적이래요. 제가 한번 적어본 거예요. 거기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고 생태계 조성하고 기회의 창을 만들고 투자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만들겠다. 우주안보의 전략성도 강화하겠다. 5대 우주강국에 들어가겠다. 예,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참여. 이게 뉴스페이스죠. 예. 우주경제 강국을 향한 한국의 5대 임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창출, 안보, 과학 확장.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았고요. 실제 이제 요게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주력 산업화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27년에 정부 예산 1조 5천억, 국가 투자로는 2045년까지 무려 100조 드리겠다고 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 미만인데 2045년에는 10%까지 늘리겠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쪽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보냐면 이런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또 사업이 계속 커지거든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2032년에 달 탐사선 착륙시키는 거고 45년도 이제 화성 탐사 이런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고요. 요게 예.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니까 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이제 그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들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자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정거장도 하고 우주수송도 하고 우주 관광도 하고 위성 항법 위성도 많이 만들어서 위에다 쏘고 예. 그다음에 위성 산업 집적 단지도 만들고 발사체 이게 사실 스페이스X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부의 우주 경제를 향한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두 번째가 우주 수송, 예, 뭐 화성 같은데 달에 보내겠다는 거죠. 우주 산업, 우주 안보, 우주 과학 이렇게 5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가 좀 약했잖아요. 원래 옛날에 러시아 거 썼죠. 누리호로 이제 드디어 국산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 하고 2032년, 45년도에. 그러니까 45년도에 궁극적인 목표는 대형 우주 탐사까지 할 수 있는 예,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누리호예요. 예, 누리호고 누리호도 앞으로 몇 번 더 발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요걸 해서 이제 요게 궁극적으로는 화성 가는 거예요. 화성. 예, 요게 달. 그죠? 여기는 위성까지. 요런 이제 발사체 운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위성 스케줄이고요. 얼마 전에 요거 발사했어요. 초소형 군집 위성 요거. 앞으로 저는 이 시장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작은 위성들이 있죠. 막 쏴가지고 대한민국 상공을 이제 정찰도 하고 북한군 감시도 하는 거죠.
그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시장 자체. 그래서 어쨌든 예, 이게 아리랑 6호 요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이제 위성 라인업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사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 위성 제작 사업도 되게 커지겠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초소형 군집 위성이 발사 성공했죠. 이게 미국의 로켓랩이란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여기에 군집 위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이제 발사가 돼서 성공을 했고 한반도 정찰을 하게 되고요. 세트레가이랑 항우연 카이스트가 인공위성 연구소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제조한 겁니다. 합동으로. 그리고 26년도에 5기 더 발사하고 27년도에 5기. 그럼 총 이제 1호 발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10개 더 남은 거죠. 그래서 요게 해상도는 높진 않아요. 이제 흑백으로 1m니까. 근데 기존의 위성과 다른 점은 기존의 중형 위성은 위성이 하나죠. 얘는 군집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위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루에 3, 4일에 한 번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한 번 보는 거죠. 근데 얘는 하루에 3번씩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동태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 기당 100kg 미만이고 중형 위성 크기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좀 떨어져도 자주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타임즈라는 데서 나왔던 자료인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달과 화성으로 이제 가. 사실 미국이 1960년대에 달에 간 다음에 그 후로는 없죠. 오히려 뭔가 좀 퇴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우주 쪽에 이거 이제 미국 좀 많이 퇴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시 이제 발동이 걸렸어요. 그 중심은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예요. 예. 그래서 나사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민간 업체가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시작이 됐고 1단계 이제 오리온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은 했고요. 2단계 이제 유인 우주선. 예. 그래서 그 이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 진입 후에 궤도 비행. 예. 아니 왜 갑자기 홍혜인이 여기 왜 나오죠? 저 그 눈물의 여왕 보다가 제가 했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뻥 터져버렸네요. 저기 홍혜인이 왜 적혀있죠? 예, 맞죠? 그 눈물의 여왕의 그 여주인공 이름이죠. 예. 제가 저 요즘에 좀 이제 이제 보통 드라마를 화장실에서 보거든요. 화장실에 이제 양치하거나 면도할 때 보는데 요새 이제 뒤늦게 보고 있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유인 우주선 달 궤도 진입 후에 궤도 비행 후에 귀환을 이제 그 했고 이제 3단계가 이제 그겁니다. 달 궤도 진입 후에 이제 궤도 비행 후에 귀환하는 게 목표고 3단계는 이제 유인 우주선 착륙 요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 우주군이 우주에서 비밀 실험하고 있대요. 뭔 실험인지 몰라요. 펠컨 헤비 있죠. 여기다가 우주군 비밀 무기를 실어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로켓 개발에 어쨌든 쏘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드니까 예, 어쨌든 이제 저런 거 활용하면 좋은 거긴 한데 스페이스X가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저런 것들을 기존 비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한 게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나라 경제는 과학기술이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저도 정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줄어들어요. 비용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폴로부터 화성까지 이제 우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은 미국의 스페이스X의 로켓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발사체 없어도 돼요. 우리는 발사체 못 만들겠다. 위성은 만든다. 이러면 스페이스X. 그래서 스페이스X는 정말 좀 이 우주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요게 하나그룹의 우주항공 밸류체인이래요. 하나그룹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사체고 인공위성 이제 거기 착륙해서 하는 우주 탐사 이런 거고 요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하나 시스템 그 세트레가이를 하나그룹이 인수했죠. 그 세트레가이 우주 탐사도 하고 위성체 제조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연료 부스터 하나 에어로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지상체 뭐 안테나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나 시스템 또 위성 분석 사진 분석 뭐 이런 것들 세트레가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그 앞서가고 있는 거죠.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한번 이제 자료 찾아가지고 우주항공 밸류체인 한번 만들어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위성 조립은 한국항공 저 누리호 있잖아요. 예. 아 위성 조립 말고 여기 발사체 조립 죄송합니다. 발사체 조립이죠. 그러니까 발사체 조립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했고 그 다음에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학 공간 요거를 세아베스틸 지주가 넣는지 몰라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근데 스페이스X에 아마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납품을 하게 되면 이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계 종합 요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 감독하는 회사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항법 수신기 시스템 네. 그거를 이제 여기 발사체에 달고 가는데 그걸 하는 회사 덕산 하이메탈 있죠. 거기에 비상장 자회사 덕산 넵코스라고 있습니다. 넵코스 거기가 만들고 있고 엔진 조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 같은 거 설비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비 발사할 수 있게 그런 걸 하는 회사가 한양ENG 원래 반도체인데 그런 우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체 요 위성체를 만드는 거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탑재체도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여기 들어가는 탑재 부품은 AP 위성이 컴퓨터 저기 컴퓨터가 들어가거든요. i3 시스템이 적외선 센서 그다음 제노코가 위성에서 이제 영상을 전송하는 기기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 위성 안테나 이제 요거 신호 받아야죠. 그걸 하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 사실 하나 시스템은 자회사 하나 페이저가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화 페이저죠. 페이저 여기가 그 위성 안테나 평판형 그걸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서비스는 이제 지상에서 이런 위성 같은 거 받아서 분석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컨택 또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안테나 또 따로 있는 요거를 인텔리안테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우주항공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위성도 한번 해보고 각각의 기업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또 먼저 공부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우주항공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